대학생 박다빈 씨는 최근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의 공개 채용이 크게 줄어든 데다 신입보다 경력직에 인문계보다 이공계의 기회가 쏠리다 보니 취업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경력이 없어서 지원하는 건데 또 지원 자격에는 경력 있는 분 우대라고 써 있고 공무원은 스펙을 보지 않고 정말 순전히 공부만 해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국가데이터처 조사 결과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 8천 명 늘며 넉 달 만에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와 공공 일자리 확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청년층 사정은 더 나빠졌습니다. 15세에서 29세 청년 취업자는 19만 1,000명 줄어 45개월째 감소했습니다. 단순히 청년층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청년층 전체 인구 중 취업자 수인 청년 고용률도 44.2%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떨어져 27개월째 하락세입니다. 청년층 실업률도 올라갔습니다. 각종 자격증을 따고 인턴 경험을 쌓으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일단 한 전공으로는 좀 취직이 많이 어렵다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다중 전공 같은 게 무조건 필수고 스펙 같은 것도 잘 쌓아야 돼. 청년층 실업률은 2021년 1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공급되지 않다 보니까 단기 불안정한 일자리에 도전하고 또 실업자로 금방 전환되는 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정부는 조만간 민간 공공 창업 등을 아우르는 30만 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AI 도입 등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반도체 위주의 편중된 성장으로 자칫 청년 고용 한파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SBS 최희선입니다. 서울대 자유전공 학부생 4명 중 1명이 선택했던 컴퓨터공학부 인기가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 대신 철학과가 새로운 인기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AI가 스스로 코딩을 하는 시대가 되면서 개발자가 되려는 학생들이 줄어든 영향이란 분석입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자유전공 학부생이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를 전공으로 선택한 비율이 2023년 28.8%에서 올해 12.9%로 반토막 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2학기만 보면 그 비율은 3.5%까지 떨어졌습니다. 자유전공학부 입학 정원은 150명 정도인데 이들은 전공 없이 입학해 2학년 때 의대, 간호대 등을 제외하고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이전까지는 취업에 유리한 상경 계열의 인기가 높았지만 2021년부터는 컴퓨터공학부에 매년 60명 넘게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챗 GPT가 나온 2023년엔 69명이 컴퓨터공학부를 전공으로 선택해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지망생이 급감하더니 올 2학기엔 컴퓨터공학부 선택자가 3명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기존의 컴퓨터공학부를 전공으로 선택했다가 포기하고 다른 과로 갈아탄 학생도 올해 8명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졸업생 취업률도 2021년 86.8%에서 2025년 72.6%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취업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전기정보공학부 인기는 더 올라가 2021년에서 2025년엔 매년 자유전공 학부생 9명에서 14명의 선택을 받다가 올해는 18명이 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과라는 말을 들었던 철학과도 AI 흐름을 타고 취업률이 2021년 55.6%에서 2025년 77.3%로 올랐습니다. 작년 기준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취업률을 넘어선 겁니다. 대입 수시 일반 전형 경쟁률도 서울대 컴퓨터공학부는 2020학년도 7.59대 1에서 올해 4.31대 1로 줄었지만 철학과는 같은 기간 9.92대 1에서 15.56대 1로 대폭 뛰었습니다. 기업들이 컴퓨터 언어를 잘하는 능력보다 인간의 언어와 맥락을 이해해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더 우대하는 분위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컴퓨터 공학의 퇴조와 철학의 부상은 해외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인문학자들을 잇따라 채용해 핵심 직책을 맡기고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대학생 김규리 씨는 금융인을 꿈꾸며 누구보다 열정적인 캠퍼스 생활을 보냈습니다. 도서관에 살다시피 하며 공인중개사를 비롯해 자산관리사, 투자자산 운용사 등 자격증을 차례로 따냈지만
빠르게 확장하는 AI의 영역을 보면 불안함이 큽니다. 경력직 위주로 뽑다 보니까 더 불안한 것도 있고 AI 때문에 더 사람 침입 채용을 안 하니까 거기서 또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고 사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막막해서 자격증 공부를 한 것도 있었는데 의미가 있나? 지금 잘 모르겠어요. 네. 최근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번역가와 일반 사무직에 이어 회계와 재무직, 변호사 등이 AI로 인해 타격이 가장 클 것 같은 직종들로 꼽혔습니다. 국문과를 전공한 이채령 씨는 디지털 시스템 관련 대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다양한 마케팅 업무를 AI로 처리하며 귀한 경험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어떤 툴을 많이 사용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 AI를 회사가 사용을 하는지를 직접 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나중에 면접에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역량이 달라진다라고 저는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많은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채용하며 면접자들에게 AI 도구를 통해 진행한 프로젝트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한계점과 개선 방안 등을 묻고 있습니다. 단순 업무는 AI가 처리하는 만큼 신입이지만 과거에 경력자에게 요구되던 판단력과 리더십 등을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AI 도구와 함께 실제로 어떤 일을 수행하고 그 수행을 하면서 AI가 못했던 것들을 나의 어떠한 깊은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걸 보여줄 수 있고 그러한 능력들이 내가 회사에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지금 회사들이 원하고 있다. 결국 AI가 커질수록 사람의 영역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달라지는 만큼 전문가들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영역에서 AI를 가까이 하라고 조언합니다. SBS 심우섭입니다.